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학과의 공현중입니다. 네. XMC 컨퍼런스 지난 기수 때 한번 참석했었는데요. 이번 기수에 제가 이제 직접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제가 누르는 거죠? 나왔네요. 예, 제목대로 메타버스와 의료 XR 기술의 실제입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최근의 흐름 잘 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료 XR에 대한 소개, 기술을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연구 분야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석박사 때 의공학을 전공하면서 세부 분야로 영상정보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Medical Imaging Informatics라고 하는데요. 영상 데이터, 정보, 날리지를 가지고서 주로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2016년도부터는 인공지능 분석을 넘어서서 영상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실제 이제 액추에이션 하는데, 즉 자극을 하고 뭔가 결과를 보는 그런 쪽에도 연구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연구의 비중을 늘리면서 최근에는 절반 이상을 XR 영역으로 연구를 확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등장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래 예정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일반 유저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범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메타버스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구현이 간단한 형태로 먼저 이제 등장해서 이제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아까 앞에 부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이제 소강 상태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의 비전 프로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고, 기술적 배경으로는 5G라든지 뭐 와이파이 6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고 혁신 IT 기술들이 이제 성숙하면서 메타버스를 실제로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로 런칭하는 데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배경으로는 특히 이제 웹 IT 산업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웹3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죠. 그래서 웹3의 메타버스가 같이 얹혀지면서 새로운 산업적 또 의학적 수요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 변천사는 말씀드렸듯이 뭐 컴퓨터를 활용하던 시기가 웹 1.0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웹 2.0인데, 이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갑작스레 우리에게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XR 글래시즈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한 웹 3.0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 역시 뭐 관념적인 개념은 굉장히 심플하죠.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결국은 현실의 IT 서비스로 런칭이 되면서 많은 영향력 있는 기업체 또 단체 대표인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저커버그 대표는 이제 웹 3.0, 즉 3차원 공간 컴퓨팅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의 대표도 역시 비슷한 3차원 인터넷 환경으로서 많이 강조를 하고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가 결국은
일반인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공유되고 있죠. 실제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그리고 개인화된 공간과 그거를 넘나드는 텔레포팅 기능, 그 다음에 가상 재화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중 감각을 이용한 컴퓨팅 환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가 이제 주목받을 때 이제 결국은 우리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엿보았고, 이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많은 그 산업체 또는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의료, 그리고 미디어, 그다음에 영화, 제조업, 그다음에 정부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전자정부,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디지털화가 됐듯이 메타버스 세계도 우리 생활이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우리 생활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개념들을 정의해보고 한번 그들 분야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이제 제시되었죠. 미디어 분야에서, 방송 분야에서도 많이들 제시가 되었죠. 뭐 아바타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아까도 음악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영역들이 소개됐고, 그리고 코비드 기간에 이제 비대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메타버스에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증권을 또 팬데믹 기간에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또 메타버스 형태 증권 거래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송년회도 역시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도록 음주 메타버스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 정부의 역할조차도 이제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연합 토국 중에 하나인 샤르자에서도 가상 도시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에서도 이 기대감을 이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대 8조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30년쯤이면은 지금 우리 약간 갸우뚱하시는 이 이제 청자년층들은 이제 노령층이 되고, 우리 신선한 우리 어린이들이나 IT 프렌들리한 청소년 또 청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시장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동향에서 이제 의료 산업을, 제가 이제 의료 쪽에 있으니까 의료 산업의 시장 동향을 얘기하면 왼쪽 상단의 파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여러 산업 분야가 있는데, 의료 분야가 꽤 큰 비중으로,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큰 비중으로 메타버스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켓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지금 2023년도부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28년까지 써 있나요? 28년까지 연평균 52.9%의 평균 성장률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도 이제 국내외 병원들, 의료 산업 산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보훈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훈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병사들이 이제 부상당해서 퇴역을 하고, 부상당하지 않더라도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미국 국토 전역에 걸쳐서 산재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많은 후유증을 앓고 삽니다.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상, PTSD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앓고 정신 질환을 앓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병원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보훈병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보훈병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VA 호스피털이라고 해요. 베테랑스 어페어가 보훈부의 이제 약자인데 이제 버추얼 메디컬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그 병원을 짓는 일을 웬만하면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물리적인 병원을 짓는 것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동네가 시대에 따라 점점 변해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노란 지역 있죠. 거기가 수십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상위 용사, 그러니까 제양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별로 안 살고 파란색 지역에 많이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인기 도시들인 거죠. 근데 그 파란 도시에는 보훈부에서 만들어준 병원이 없어서 그 제양 군인들이 병원을 막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옛날에 지어놓은 곳에는 그 병원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이제 재정적 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버추얼 하스피털, 우리 이제 표현을 이제 메타버스 하스피털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병원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브랜치 병원들을 많이 짓고 있고 또 해외 병원을 수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나왔을 때 각 병원들, 특히 이제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메타버스 저작 도구 플랫폼을 이용해서 병원의 홍보 또는 비진료 영역에 관련된 소규모 서비스들을 론칭을 했습니다. 뭐 저희 서울대병원과 이제 서울대병원 그룹 안에 분당 서울대병원도 보면 외과 수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센터를 수술 시뮬레이션 센터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단순 IT 서비스 흘러가는 키워드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항상 현안이 산적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진 않고 항상 그때 상황에 맞는 굉장히 많은 프로블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료는 단순히 과학을 넘어서 사회학적 측면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얘기라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통적 의료에서는 사람을 많이 투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그러니까 의료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거죠. 의사 수는 라이센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간호사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메우려고 했는데 그 수요가 사람으로는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IT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정을 통해서 결국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학문적 백그라운드나 연구적 근거, 에비던스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아카데믹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울대병원이 모처럼만의 중심이 돼서 복지부 산하의 학술단체 서사이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메타버스 학회라는 걸 만들자고 서울대병원 임상 선생님들이 발의를 해서 22년 10월에 의료 메타버스 학회가 복지부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내 이제 의료진들 또 연구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내부 교육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요소 기술 그리고 또 제가 말하려는 XR 관점에서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요소 기술 뭐 굉장히 오래전에 2006년도에 이제 나온 개념에 의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이겠습니다. X축, Y축으로 나눠서 X축상의 오른쪽이 우리 인간 내면이고 왼쪽이 외부 세계 그리고 뭐 Y축의 상단이 현실 세계면 하단이 가상 세계나 또는 어너더 월드로서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R이 왼쪽 상단, VR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모사해서 가상 세계에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개념이 이제 미러 월드로서 왼쪽 하단에 배치가 됩니다.
흔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저 미러 월드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생체 신호 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생기는 우리 온갖 종류의 라이프 로깅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 SNS든 아니면은 그 개별 스마트워치나 밴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게 되죠. 그런 이제 라이프 로깅 개념이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라이프 로깅도 하나의 월드로서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드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현실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저건 관념적인 얘기인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근래 1,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은 결국은 디지털 혁신 기술,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현실화가 되고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론칭되고 서비스로 이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왼쪽 테이블의 아래부터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든지 초고속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그 말은 그 기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차곡차곡 레이어가 쌓여서 맨 위층에 결국은 XR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성숙한 XR 기술이 이제 얹혀짐으로써 우리가 메타버스를 총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를 다시 이제 설명하면 정의해 보면 결국은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공간에 살 수 없었던 일을 함께 3D로 체험하면서 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결국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XR, AR, VR과 같은 XR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R 기술에 대해서 결국은 의료 분야에서 확실히 그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메타버스 서비스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XR 기술 중심으로 조금 더 의료 분야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의 정의는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가상 세계 VR이고 왼쪽이 현실 세계면 현실 세계 이제 디지털 정보를 얹히는 것이 AR, 또 그런 AR과 VR을 스위칭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M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의료 분야의 사례로서 좀 매칭해서 아래 그림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VR, HMD를 쓰고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두개골 수술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두개골 절개 라인을 그리고 가상으로 두개골을 잘라보고 앞으로 빼보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전 계획된 저런 그 3D 모델 데이터를 실제 이제 환자 수술장에 가서 환자의 머리 위에서 오버레이해서 보면 그게 이제 AR이 되겠죠. 저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연구한 내용이고요. 환자의 이제 어린이 환자 사례이긴 합니다.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XR 분야 이제 그 개념 얘기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결국은 XR이라는 기술을 영유하려면 헤드셋이나 안경과 같은 개짓이 필요합니다. 그거의 원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R 같은 경우는 처음엔 비디오 기반의 우리가 현실 세계 비디오를 가지고서 현실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베어 아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로는 나안이라고 하는데 맨눈으로 현실을 보면서 디지털 정보가 이제 얹혀지는 그런 기술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아래 그림처럼 선글라스 정도의 뿔테 안경 정도의 형상을 가진 안경이 이제 조만간 몇 년 안에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저런 정말로 초박형 웨어러블리티가 굉장히 극대화된 제품들을 글로벌 컨퍼런스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전자 회사, 디스플레이 회사,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의 광학 회사,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저 안경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3년 또는 5년 안에는 저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영위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구글 글래스가 받았던 비난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 분야 사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뭐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워낙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료 분야에서는 저 4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현재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첫 번째입니다. 교육훈련 영역이죠. 교육훈련 영역이 왜 가장 크냐면,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님에도 큰 이유는 뭐냐면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을 양성하는 환경이 많이 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 52시간 근무 아시죠? 그게 이제 생겼는데 병원의 의사는 주 80시간이 의무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그 제도가 생긴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건데, 교육했냐 이건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 한도가. 그래서 레지던트가 진짜로 병원에서 기거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레지던트라는 말이 병원에 기거하면서 진짜로 24시간 보내면서 배우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주 80시간까지 일하면서 배워야지 그 이상 병원에 나오면 안 돼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전공의 교육 기간이 3년 내지 4년인데 그 기간 안에 기존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다 배울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을 만한, 정말로 우리 몸을 맡길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전문의가 양성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특히 대형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 영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주 80시간 안에 예를 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결국은 숙련도가 올라와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수요하에서 지금 XR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하기 전 단계에 하는 일들을 미리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진단이나 또는,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요, Pre-Procedural Planning이라고 돼 있는데 수술 계획, 그러니까 수술 전 시술이나 수술을 계획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현장에서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은 우리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플래닝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의 3차원 내부의 3D 모델을 가지고서 잘라도 보고 꼬매도 보고 이동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시술과 수술을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범주는 인트라 프로시저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시저, 즉 시술과 수술을 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안전하게 내가 어떤 라인을 그리고 그 절개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니까 훨씬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끝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범주는 좀 다른 개념인데,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지털 서레피틱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교육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꼭 의학교육, 의료훈련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도메인에서도 교육과 훈련은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효율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만을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근육과 관절과 뇌를 동시에 협응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 교육에 많이 이게 주요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과목으로 얘기하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이 단순히 책을 보고 외우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협응 능력을 요구해서 많은 시간과 심지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이게 생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렇게 내 머릿속으로 뇌로만 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아닌 것들, 수술 시술도 앞서 말씀드린 거고, 서로가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팀 활동을 하고 뭔가 순서를 프로토콜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스킬 트레이닝 하는데 많이 쓰이고, 팀 스킬 트레이닝, 서지컬 트레이닝 하는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가 그 장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 신개념 장비들이 나왔을 때 그 배우는데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나 또 서지컬 팀이 협조해서 서로 일하는 프로토콜을 배우는 때, 리허설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이제 굉장히 의사에게 또는 간호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말을 예쁘게 하고 공감 가게 하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흥분했으면 가라앉히고, 그 의사가 가지고 있고 또 의료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환자하고 교감을 잘해서 환자가 나한테 우리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 라뽀라고 하죠. 라뽀가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같은 약을 써도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분이 안 드시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례 제가 인터퍼스널 스킬 보여드릴 텐데, 이거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NUS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거기서 만들었는데, 한번 그 오른쪽 그림을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켜질 거예요. 혹시 응급실 가보신 분 있어요? 응급실에서 뭐 내가 하루 정도 있어봤다. 꽤 많으시네. 응급실 가보면 어때요? 약간 정신없죠? 우리 흔히 얘기하면 돗대기 시장 같다는 느낌으로 얘기하죠.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Doctor, why is my mother not here? So with the increasing prevalence 그래서 of mental health issues in the society, 가면은 이제 we are seeing an increasing 환자 number of 뭐 agitated 보호자가 and 굉장히 aggressive 흥분한 cases, in 사람들이 the hospital setting as 꽤 well. 있어요. So therefore, it is really very important for our healthcare 예를 들어 내 workers 아이가 to 만약에 be 어디 equipped 이렇게 with necessary 찢어져가지고 막 skills 피를 to 흘리고 manage 있는데, agitation well, to prevent 또는 뭐 repercussions not 열이 just for 고열이에요. patients but 39도 also 막 to healthcare 이렇게. workers 부모 as 입장에서 well. 굉장히 It is often very 다급하고 difficult for our 중요하잖아요. students to 근데 응급실에 experience 가면 그런 firsthand 환자는 what it's like to 약간 manage agitation 응급하지 in a 않다고 clinical 생각해요. setting. So therefore, it is 근데 막 important 의사 for us 선생님은 to 빨리 안 start 나오고 developing this 대기하라고 idea of 하거든요. using virtual 그리고 reality, 흥분해요. whereby we do our very best 흥분해가지고 to 어떤 simulate an 분들은 environment that's 우리가 흔히 immersive 시체 for the 말로 students, 난동을 피는 and by 사람도 있어요. using 그러면은 이제 real-life 의료 환경이 scenarios 아수라장이 and 되는 voice 거예요. actors to create 싸우기도 an 하고. environment 근데 for 그런 students to 환자들과 manage 보호자를 agitation 잠재우는 in this 능력도 virtual 의료진에게 clinical 필요한 setting. 능력이거든요. So we 근데 have chosen 주니어 clinical 스태프들은 scenarios 그런 걸 that 잘 are very 못해요. relevant to 그래서 real life. 시니어 And 스태프들은 the scenario 오면은 that we 바로 have 다 incorporated into this 차분하게 다 virtual 정리를 reality 하실 수가 program is 있어요. that 그런 걸 the 가르치는 patient VR who 앱을 suffers 만든 거예요. psychosis, I knew it! You're going to throw me in jail after I fall asleep! creating chaos in the 저렇게 ward 이제 and 그래픽이 demanding 룩업이 discharge 보면은 against medical advice. 허접해 보이죠? So for 약간 instance, 그래도 저게 our 효과가 students 있다는 need 거예요. to choose various 연습을 options 하기에. that will end up having 해서 different repercussions 말하는 and 연습을 해보는 outcomes. 거죠. This makes them choose the calm down options 하라고 more 또 wisely and 해보고. more responsibly. 그러면 실제 So 상황에서 through the 조금 use of 더 virtual 빨리 잘할 reality, 그런 our 스킬을 students can 이제 actually 쌓을 수가 explore the 있는. various ways of 그러니까 managing 기존 교육을 agitation 대체하겠다는 게 in a 아니라 risk-free 기존 environment. 교육의 중간자적으로 얘가 들어가서 교육의 효율성, 시간 효율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전반적으로 의료 교육 XR 어플리케이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 교육을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면 돼요. 예, 넘어가시죠. 대충 이제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이거는 실은 우리 그 XR 멤버들이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팀이 이제 담낭 절제술 XR 시뮬레이터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 복강경으로 대부분 우리가 수술하는데 복강경 툴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걸 트레이닝하는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제가 넘겨도 되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간호사 술기 교육입니다.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환자하고 제일 접점이 많아요. 병원에서는 병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간호사들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또는 인수인계하고 이러기 위한 도구로서 XR 교육 VR 앱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혼자서 VR 시뮬레이터 교육을 했다고 하면 이제 멀티로, 그러니까 메타버스 개념이죠. 다중 접속자가 다중 디바이스로 다른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실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 치환술, 우리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거를 수술 연습해보는 시뮬레이터 교육입니다. 예, 첫 번째 범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범주가 이제 진단이나 프로시저 전 단계 플래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내용을 하려면 대부분 다 보면 사전에 환자의 해부학적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CT, MRI, 뭐 초음파, 엑스레이 이런 레디올로지 영상을 이용해서 환자의 내부에 우리가 환자를 보면은 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피부 이면에 있는 내부를 볼 수 있게 내부 장기의 관심 장기의 3D 모델 데이터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3D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기의 컨투어를 세그멘테이션하고 또 어떤 종양의 위치를 세그멘테이션한 다음에 그거를 적층해서 3차원으로 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과거에는 그걸 한 땀 한 땀 했다고 하면 지금은 AI 기술, 딥러닝 기술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XR의 AI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사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3D 모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하고 이런 일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진단 관점의 얘기인데요. 저 VR에 보면은 이마 부분에 전극이 있죠. 이제 저걸로 뇌파 중에 전두엽 부분의 뇌파를 측정해서 환자하고 VR 앱을 통해서 인터랙션하는 동안 뇌파 신호를 가지고 환자의 정신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플래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경외과 뇌 수술할 때죠. 뇌 수술할 때 가운데 그림 보면은 녹색이 이제 종양 부위예요. 저게 보면 종양이 그 표면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심부 깊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찾아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가장 최단 경로로 최소 침습적으로 찾아 들어가려면 AR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수술 계획을 해야 돼요. 저렇게 VR 프로그램을 통해서 머리를 열고 두개골을 잘라내고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섹션들을 이동해 가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수술 중에 어쨌든 우리가 기존 TV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술실 안에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바로 그 자리에서 플래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플레이 해주실 수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프리 플래닝인데 특징이 이제 시각적인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뭔가 펜촉을 들고 있죠. 저게 이제 우리 햅틱 디바이스예요. 가장 범용성이 있는 햅틱 액추에이터인데요. 저거를 이제 VR 핸즈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직접 잡고 우리가 햅틱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한 형태의 프리 플래닝 도구입니다. 기존에는 핸드 컨트롤러로 아무리 조직을 누르거나 뼈를 눌러도 이게 허공에서 이렇게 헛발질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저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 실제 뼈를 자르면 뼈가 잘리는 느낌이나 뼈에 막히는 느낌, 그리고 피부가 이제 탄성이 있는데 탄성의 느낌이 가상 세계에서도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햅틱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에서는 특히 수술 분야, 시술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가용한 디바이스들은 햅틱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초보적인 진동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핸드 컨트롤러, 가벼운 핸드 컨트롤러로 햅틱을 만들어내서 VR에 연동해서 쓰게 하는 걸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일반 대학에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 그 내용이 메타나 뭐 애플 이런 HMD 제조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 세 번째 범주는 인트라 프로시저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이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3D 그 인체 내부의 그 조직 장기를 가져와서 수술 중에 이제 홀로렌즈를 쓰고 또는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를 쓰고 환자의 다리를 보면 저 내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혈관의 라인을 보면서 지금 사례는 혈관이 절단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혈관을 접합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면서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3D 모델 데이터를 보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혈관 접합 수술을 할 수 있게 한 사례들의 모음을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모니터 VR 자체가 모니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 중에. 그래서 환자의 배 위에서 모니터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3차원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뇌 심부에 종양이 있을 때 스컬을 벗겨내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최소 침습을 위해서 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의 기저 부분, 굉장히 아랫 부분에 들어갈 때는 코로 들어가는데 코 비강이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한 동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우리가 촬영한 레디올러지 영상 기반으로 그 접근 경로를 보면서 내가 빠르고 안전하게 그 종양까지 진입하게 도와주는 증강현실 사례입니다. 마지막 범주는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우리말로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말 이제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제 의료기기라는 것도 개념을 이제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실 텐데, 의료기기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뭐 널리 퍼지면서 의료기기라는 거의 정의에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도 의료기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 앱도, 그리고 우리 VR 앱도 의료기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SAMD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란 뜻이에요. 그 안에는 의료 인공지능도 있어요.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디지털 치료기기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VR, AR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올해 국제 의료 트렌드 탑5 안에도 디지털 세라피우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정신과 영역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VR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이제 이 소개를 하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클릭해 주실래요? 가운데 그림이나 이게 뭐냐면요,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지 뭐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루 종일 통증이 오는 환자가 있어요. 극심한 통증.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뭐 타이레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약을 먹어야 돼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이 미국은 심한데. 네,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나오네. 그래서 이제 미국 LA에 가상현실은 병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이에요. 여기는 할리우드 여배우나 이런 연예인들이 다니는 병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크론병으로 투병 중인 저 환자가 마약성 프라티시.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환자예요. 하루 종일. 통증이 근데 심해지면 안 맞고 VR, 의사들보다 HMD를 지금 병원 쓰고 내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 팀을 먼저 찾는다. 스마트폰 기반의 VR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벌써.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굉장히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대조군하고 그걸 전혀 맞지 않고 VR 컨텐츠만 시청하는 실험군하고 비교했더니 마약을 맞는 군하고 동등한 효과가 있는 걸 넘어서서 더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는 임상시험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R이
굉장히 디지털 치료 환자를 치료하는데 디지털 컨텐츠가 주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줬죠. 예, 닫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정신과의 기존에도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포증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고소공포증, 뭐 벌레 공포증, 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공포증, 그다음에 광장 공포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에 직면하게 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게 하는 게 치료의 이제 접근 방법이에요.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잠깐만 앞에 이제 고소공포증 이제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저 높은 철탑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VR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너무.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자의 치료를 이제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미국 제가 보훈부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USC LA에 있는 유명한 영상 쪽에 영상 쪽이 유명한 대학인데요. 거기랑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뭐냐면 이제 미국 워낙 환자들이 많죠. 상위 용사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치르신 분들이 이제 괴로움을 호소할 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본인이 복무할 때 상황들, 뭔가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자살 폭탄 테러가 터지고 동료가 옆에서 총에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해서 본인이 이제 상황을 조금씩 주도할 수 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우리 연극 치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버추얼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VR 가지고서 치매 훈련, 치매 그 게임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료 XR은 결국은 왜 중요하냐? 의료 서비스의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의료 서비스의 현안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좀 소홀히 왔던 특히 선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페이션트 센터드니스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는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발표하신 우리 엑스리얼 그 선생님들이 유저 센터드니스 뭐 많이 말씀하셨죠. 유저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의료 서비스에서 마찬가지야. 유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공급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그간에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저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예요. 계속 유저가 중요해지고 유저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면 뭐가 좋으냐? 결국은 왼쪽 그 Y축에 있는 표현이 이제 밸류거든요. 밸류. 인텔리전스가 증가하면서 그 의료 서비스의 밸류.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가치의 개념, 가치를 넘어서서 그 안에는 비용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리소스를 갖고 효율성,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밸류거든요. 그걸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밸류를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XR 기술, AR, VR 이런 것이 그간에 없었던 훌륭한 도구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저 엑스리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엑스리얼 멤버들이 이제 연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면 저희 병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해화역에 있습니다. 뒤에 왼쪽에는 청와대가 있고 창경궁, 창덕궁 있고요. 저 건물 뒤에는 이제 북한산이 보이긴 합니다. 앞에는 오래된 건물은 대한의원이라고 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이제 국립병원이죠. 국립종합병원이고
이제 서울대병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원도 있어요. 분원이 6개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분당에도 있고 보라매병원도 있고 강남 테란로에도 있고 그다음에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기장에도 중입자 가속 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고로 그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거긴 합니다. 해외 나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본원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그때부터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원 준비 중인 것이 두 곳이 있는데요. 왼쪽은 보면은 충북 음성의 국립소방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시흥,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백오서울대학교 병원이 27년도에 오픈합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눈치채셨겠죠. 이런 병원들이 XR과 메타버스가 필요한 병원들인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 연구가 아니라 병원을 메타버스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 제가 이제 있고 저희 엑스리얼 멤버도 있었던 융합학기술원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 인프라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험 여기서 했고요. 저희 이제 뭐 저희가 저희 연구실이 추구하는 비전은 이제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중심 4차 병원을 추구하고 있어요. 4차 병원이란 말 어려우실 텐데 3차 병원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 3차 병원인데 3차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는 의학적 난제나 질병을 결국은 치료하는 병원이 4차 병원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4차 병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뭘로 치료하냐? 연구로 치료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관점에서는 XR, 메타버스 연구가 환자를 치료하는 무기가 되는 약이 된다고 또는 의료기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XR 기술과 또 AI 기술 이런 거를 접목해서 결국은 지능적인 XR, 즉 메디컬 스페이셜 컴퓨팅을 저희가 의료 분야에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저희가 작년부터 써왔었고요. 저희가 연구를 2021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구실에서 이제 실제 개발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엑스리얼 멤버들이 지금 저기 서 있는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실험 환경, 평가 환경이고 뭐 회의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또 저희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보면 의료정보학회에서 이제 한 21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3개가 입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엑스리얼 멤버가 상을 탔어요. 여기 이름도 써 있는데 임성주, 김윤찬,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들도 저런 학회에서 전문 학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뭔가 실제 개발과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인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